현재 개표율 20%대를 넘었는데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이 좀 차이가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높은 사전 투표율 때문일지 윤곽은 언제쯤 드러날 걸로 보이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김 의원님부터? 네.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의 한 45%를 차지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거죠. 네. 4년 전 총선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전 투표를 개봉해서 민주당 후보가 역전한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의 어떤 데는 이제 더블 스코어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언제 개표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이제 소식통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처음에 본투표함을 열어서 개표를 하고, 그리고 개표율이 한 30% 정도 지나면 사전투표가 이제 섞이기 시작하고, 지역구마다 사정은 좀 다른데, 그래서 현재 개표가 한 30%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사전투표가 개표의 확률이 더 높아지게, 점점 더 규모가 커지게 되면 국민의힘에 불리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렇군요. 그게 지금 현재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아니, 관심사가 아니고 그거는 4년 전 총선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밤 10시쯤 돼서 이제 국민의힘 당이 그 전신인 정당이 1위 하던 숫자가 100개 밑으로 내려갔고요. 심야로 가서 개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경합 지역이 민주당 쪽으로 다 넘어오면서 네. 이제 83석으로 그때 84석인가요? 그렇게 지역구가 끝났거든요. 그럼 뭐- 지금 이 스토리도 네. 지금 100개 조금 넘는 곳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 거대 양당 지지자들의 표심은 이제 과연 비례투표에서는 어떻게 흘러갔을지. 먼저 이제 조국혁신당, 이 더불어민주당과의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는 더 많은 득표를 얻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비례정당 투표 경향은 이제 확연히 나뉘었습니다. 자, 박소민 최고 보시기에는 이 경향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선명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던 만큼 네.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던 것 같고요. 처음에 사실 일기 신당이라고 할 수 있었던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이 생각보다 약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에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뭔가 이 거센 정권 심판의 여론을 담아내기보다는 오히려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좀 보신 부분도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이 내세웠던 윤석열 정권 심판,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내세웠던 윤석열 정권 심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시너지를 내면서 오히려 지금 범야권이 굉장히 운동장을 넓게 쓰게 됐다. 이런 경향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국민의힘도 좀 함께 보도록 하죠. 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분들은 국민의 미래로 집결한 모양새인데 개혁신당으로 흘러간 표심,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윤 대변인님? 네, 지금 데이터가 나오네요. 네네. 개혁신당 쪽으로는 이제 3.6% 정도가 간 거고, 그렇습니다. 국민의 미래로 거의 뭐 80% 가까이로 옮겨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하고는 달리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거의 다 흡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게 좀 더 높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처럼 전혀 정치색이 다른 분들까지 대선을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지만 포섭을 해서 당을 같이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 수치가 적어도 90% 넘는 그런 수치로 올라갔었어야 더 좋은 결과가 났을 텐데 네. 한 20% 정도 빠지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두 분께는 요걸 좀 여쭤볼게요. 근데 해석을 좀 저는 다르게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지금 화살표를 저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역구를 찍고 다른 당을 준 사람도 있지만 네네. 다른 당을 찍은 다음에 이제 지역구 후보가 없는 당이 많기 때문에 그 심정적으로 국민의힘과 더 가깝게 여기는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를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화살표가 일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고요. 네. 쌍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쌍방향. 그러니까 저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 지지자인데 지역구를 민주당 찍고 조국 혁신당에 간 사람이 40%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비례를 조국 혁신당을 찍고 지역구는 없기 때문에 후보가 민주당을 찍어준 유권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화살표를 저렇게 그려놓으면 마치 두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만 있는데 그게 쪼개진 것처럼 이렇게 네. 착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평가할 때는 시민들의 정당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정당들이 좀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정치를 할 때
마음을 좀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 생각해요. 화살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석할 정도로 이상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속셈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저 민주당 아닌데. 그러니까 박성민 씨 이거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지금 개표 방송하는 중에 속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유권자들의 평가를 정확하게 오늘 직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 처음에 조국혁신당 출범할 때 특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난하고 이제 조국혁신당의 약진을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방금 유시민 장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가서 이제 뭐 민주당에 투표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었다라는 게 실제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컸는지 이 부분에도 우리가 좀 더 주목해봐야 된다. 그것이 정치권에서 먼저 해야 될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 부조에서 이제 분노가 네.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뭐 4년 전 네. 선거만큼 기가 막히게 이상한 선거고 예. 뭐 이 정치학자뿐만 아니라 이 사회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3부에서 또 아니, 이어가실 것 이상한 게 같습니다. 2번 연속되면 정상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이 연구 알겠습니다. 과제로 삼아야 예. 될 이상한 선거다. 자,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후보들의 당선 여부가 가려질 텐데 당적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먼저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MBC 개표방송 선택 2024 3부는 총선 데스크부터 백분 토론 진행자인 정준희 교수가 바톤을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선 데스크였습니다.